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1,400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증시 분위기 이번 주는 박찬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역시나 환율 안정이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10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은 20원 가까이 내리면서 장중 1,400원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양 시장에서 모두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의 경기 이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죠. 항생 지수가 오늘도 한 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는 당국에서 이제 봉쇄 완화 없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이 지금 식지 않는 상황입니다. 배경을 좀 보면 지난주에 이제 당국에서 봉쇄 완화 검토 위원회를 꾸렸다는 이런 설이 제기가 됐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에서 마라톤을 그냥 강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기대감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오늘 아침에 이제 신규 확진자가 중국에서 5,400명이 나왔거든요. 이게 반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대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히려 그 봉쇄가 완화되면서 확진자가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확진자가 많아졌으니까 앞으로 봉쇄가 더 강화될 거에 대한 어떤 전조인지, 아직 그 부분은 좀 헷갈리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지금 트위터, 메타의 어떤 대량 해고 움직임이 있고요. 애플은 또 아이폰 14 그 생산 차질이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페드와치에 따르면 지금 12월 그 50bp 인상 가능성, 지금 뭐 확률이 48%에서 뭐 주말 사이에 61%로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하향 돌파를 한 게 지금 거의 한 달 반 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좀 기조가 이제는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10월 한 달간 6% 반등을 했고 이번 달 들어서도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금 4% 넘게 올랐는데요. 특히 이 달러화 강세가 꺾이면서 주춤했던 반도체 업종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달간 4% 올랐고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9% 오르면서 6만 전자 안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을 비롯해서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강도 높은 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유가도 요즘 다시 오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지난주 금요일에 5% 급등을 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이 겨울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외신들은 중국이 조만간 이 국자에 대한 이 격리 규정을 기존 10일에서 7일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인 만큼 봉쇄가 완화된다면 이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G7이 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의 도입을 논의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합의한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제도인데요. 이 도입이 결정되면 12월 5일부터 사상 운송되는 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상으로 이 효력에 발휘되고, 내년 2월 5일부터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전체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이 시장의 수급 불안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에 오늘 정유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GS가 4.16% 올랐고 S-오일과 흥구석유 등 다른 정유주들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월에는 물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유가가 만약에 더 올라준다고 한다면은 이 10월 정점론 성립이 가능한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걸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근원 물가 상승폭이 2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이 근원 물가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올해 10월 근원 물가는 3.5% 상승으로 지난 2020년까지 우하향하다가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이 가격이 충격이 큰 그런 품목을 제외하고 확인하는 이 근원 물가가 이 가격 상승폭이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물가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 이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KDI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대 수준에 그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지금 내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대 전망치가 나온다는 게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말에 우리 증시 괜찮은 건지 오늘 같은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연말이면 이 쇼핑 대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동시에 살아내는 이 산타 랠리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중국 최대 이 쇼핑 축제인 광군제를 시작으로 이달 말 블랙 프라이데이와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다음 달 크리스마스까지 이 장기간에 걸친 쇼핑 시즌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 들어서 증시 변동성이 큰 가운데 물가도 조금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연말 랠리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이런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0월 FOMC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예상과 달리 매파 기조를 유지하면서 12월 FOMC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점도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실적 발표에서도 이 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이어지는 만큼 추세 전환은 좀처럼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쇼핑 대목의 반등을 노리는 국내 소비주도 중국과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좀처럼 반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주 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이 K뷰티 관련주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이 큰 폭으로 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소비주에 대해서 전분기 혹은 전월 대비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해까지를 회복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좀 핵심적인 이벤트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자들은 이 연말 투자 전략을 세우기 앞서서 이런 세 가지 이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이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 고웨스트 코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물가 지표입니다. 오는 10일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7.9%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12월 FOMC 이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어떻게 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에 소비주를 중심으로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물가 지표, 이 FOMC 등 이 결과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들린 소식이 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이제 과세를 하는 이런 제도인데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유예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